여보, 오늘 발표 났어요. 드디어 사법연수원 수석 합격했어요. 검사로 발령받았어요. 정말요? 여보 축하해요. 당신 덕분이에요. 10년 동안 뒷바라지해준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고생 많았어요. 엄마, 저 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검사님 오셨네. 축하한다, 아들. 이제 진짜 성공한 거야. 감사합니다, 어머니. 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제 내 신분이 달라졌으니까 주변 정리 좀 해야 하지 않겠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영숙이 말이다. 솔직히 이제 너랑 안 어울리잖아. 뭐라고요? 지금 제 아내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래, 내 아내 얘기야. 영숙이는 착하긴 한데 검사 부인으로는 격이 안 맞아.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아, 현실을 봐. 법조계 모임에 영숙이 데려갈 수 있겠어? 고졸의 식당 웨이트리스 출신이잖아. 동창회에서 봤는데 김 판사 딸 이혼했다더라. 변호사에. 너랑 잘 어울릴 것 같던데? 서울대 로스쿨 나왔고 대형 로펌 파트너래. 그 집안이면 내 출세에도 큰 도움이 될 거야. 어머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영숙이는 10년 동안 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사법시험 준비할 때 생활비 벌려고 영숙이가 밤낮으로 일했어요. 어머니 수술비도 영숙이가 자기 적금 깨서 마련한 거 잊으셨어요? 에이, 요즘 시대의 이혼이 뭐 대수야? 넌 더 나은 선택을 할 자격이 있어. 김 변호사랑 결혼하면 법무법인도 차릴 수 있고 검사장까지도 꿈꿀 수 있어. 제정신이세요? 저는 영숙이 없이는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어머니가 뭐라 하시든 절대 영숙이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영숙이는 새벽 5시면 일어났다. 시어머니 아침상을 차리기 위해서였다.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다. 10년째 같은 시간, 같은 일상이었다. 밥상 받으세요, 어머니. 어머니는 젓가락을 들더니 한숨부터 내쉬었다. 이게 뭐야, 국이 또 짜. 어제는 싱겁다고 하셨잖아요. 말대꾸는. 그냥 먹지 뭐. 영숙이는 고개를 숙였다. 익숙한 풍경이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저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다. 회사 다녀오겠습니다. 남편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다. 아니, 이제 검찰청이지. 오늘 중요한 재판 준비 있으니까 도시락 싸줘. 알았어요. 영숙이는 서둘러 도시락을 쌌다. 민수는 도시락을 받아들고는 인사도 없이 현관문을 나섰다.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영숙아. 네, 어머니. 오늘 백화점 가야 하니까 차 빼. 알겠습니다. 영숙이는 운전기사였다. 청소부였다. 요리사였다. 간호사였다. 하지만 며느리로 인정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병원 갈 때도 영숙이가 모셨다. 시어머니가 허리 수술 받을 때도 밤새 간호한 사람은 영숙이었다. 퇴원할 때 의사 선생님이 말했다. 따님이 정말 효녀시네요. 그때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영숙이는 기억했다. 며느리예요. 그것도 시골 출신. 영숙이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다. 약한 모습 보이면 더 무시당할 거라는 걸 알았다. 백화점에서 돌아온 어머니는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다. 영숙아, 이거 내 방에 갖다 놔. 네, 어머니. 영숙이는 무거운 쇼핑백 5개를 들고 계단을 올라갔다. 허리가 욱신거렸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저녁 무렵 민수가 집에 돌아왔다.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여보, 오늘 발표 났어요. 뭐가?
드디어 사법연수원 수석 합격했어요. 검사로 발령받았어요. 영숙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정말요? 10년이었다. 민수가 사법고시 공부할 때부터 지금까지 영숙이는 3가지 일을 했다. 낮에는 편의점 알바, 저녁에는 식당 서빙, 밤에는 시댁 살림.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는 늘 아팠지만 민수의 합격을 위해 참았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다. 어머니, 민수가 검사 됐대요. 영숙이는 기쁜 마음에 시어머니를 불렀다. 어머니는 거실로 나왔다. 아이고, 우리 아들. 진짜 대단하다. 검사님이시네. 엄마 아들 최고야. 감사합니다, 어머니. 영숙이는 옆에서 미소 지었다. 여보, 축하해요. 정말 고생했어요. 당신이 10년 동안 뒷바라지해준 덕분이에요. 민수가 영숙이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이 영숙이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이 싹 바뀌었다. 그래, 이제 내 신분이 달라진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검사면 법조인이잖아. 이제 주변 사람들도 달라져야지. 영숙이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어머니,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아무 뜻 아니야. 그냥 이제 더 신경 써야 한다는 거지. 그날 밤 영숙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에서 자는 민수를 바라봤다. 10년 전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다. 그때 민수는 고시 재수생이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영숙이를 보고 반했다고 했다. 당신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나랑 사귀어 줄래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힘이 나요. 평생 지켜줄게요. 하지만 요즘 민수는 달라졌다. 합격하고 나서부터 영숙이와의 대화도 줄었다. 법조계 모임이다 뭐다 하면서 저녁 식사도 거의 안 했다. 영숙이는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더 많았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말했다. 영숙아, 오늘 저녁에 손님 오신다. 민수 사법연수원 동기래. 잘 대접해야 해. 검사 부인들은 다르다더라. 알겠습니다. 영숙이는 온종일 준비했다. 장을 보고, 집 청소하고, 저녁 메뉴를 짰다. 갈비찜에 잡채에 전까지 정성껏 준비했다.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다. 영숙이가 문을 열자 화려한 여자가 서 있었다. 샤넬백에 에르메스 구두. 온몸에서 명품 냄새가 났다. 안녕하세요. 전 김수진이라고 해요. 민수 오빠 연수원 동기예요. 변호사고요. 어서 오세요. 거실에는 이미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아이고, 수진이. 정말 오랜만이네. 여전히 예쁘구나. 그리고 변호사까지 됐다며? 네, 어머님. 작년에 개업했어요.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왔다. 수진아, 왔어? 오빠 검사 발령 축하해. 고마워. 같은 청사에서 일하게 됐네. 그러게. 자주 보겠다. 저녁 식사 내내 시어머니와 수진이는 대화를 이어갔다. 수진이 아버지가 김 판사님이시죠? 네, 어머님. 아버지는 대법관까지 하셨어요. 와, 역시. 집안이 다르네. 영숙이는 투명 인간이었다. 밥만 날라다주는 식모 같았다. 아무도 영숙이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수진이가 말했다. 오빠, 나 요즘 로펌 차리려고 하는데 오빠랑 협력 가능할까? 형사 전문으로 할 건데. 그럼 당연하지. 검찰이랑 변호사는 협력해야지.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수진이 사업 정말 잘한다면서? 네, 어머님. 이미 고객들 줄 서 있어요. 다들 저한테 맡기고 싶어 하세요. 와, 대단하다. 역시 법조인 집안은 다르네. 영숙이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났다.
자기 집에서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다. 손님이 돌아가고 시어머니가 말했다. 민수야, 수진이 괜찮지? 네, 능력 있는 동기예요. 그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괜찮냐고. 민수는 어머니를 쳐다봤다.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 이혼했다며. 남편이 사업 실패해서 헤어졌대. 그래서요? 너랑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민수는 웃었다. 어머니, 농담이시죠? 저 결혼했는데요. 에이, 요즘 시대에 이혼이 뭐 대수야? 법조인끼리 결혼하는 게 맞지. 부엌에서 듣고 있던 영숙이는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민수가 말했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영숙이 들으면 상처받아요. 영숙이가 뭐? 솔직히 말해봐. 내가 검사된 거 영숙이 덕분이야. 내 실력이야?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다. 영숙이는 고졸이잖아. 집안도 가난하고 법조계 모임 가면 다들 부인 학벌 물어본대. 창피하지 않겠니? 생각 좀 해봐라. 검사 부인이 고졸이면 말이 되니? 법관이나 변호사 부인들은 다 명문대 출신인데 영숙이는 법조계 파티에도 못 데리고 다니겠다. 민수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영숙이도 뒤따라 들어갔다. 여보, 어머니 말씀은 신경 쓰지 마요. 그래. 어머니가 좀 그러셔. 영숙이는 남편의 눈을 봤다. 예전과 다른 눈빛이었다. 확신 없는 눈빛, 흔들리는 눈빛, 마치 영숙이가 짐처럼 느껴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영숙이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다. 1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자기가 지켜온 이 가정이, 자기가 사랑한 이 사람이 정말 자기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웠다. 새벽 5시 영숙이는 또 일어났다. 시어머니 아침상을 차리기 위해서. 하지만 이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된장찌개에 눈물이 떨어졌다. 이게 내 인생인가? 영숙이는 혼자 중얼거렸다. 10년 동안 뭘 한 거지? 3가지 알바하면서, 시댁 살림 도맡아 하면서, 밤마다 민수고시 공부 옆에서 지켜주면서, 대체 뭘 위해 이렇게 산 거지?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영수가 밥 안 차려? 시간이 몇 시인데? 검사 부인이 이것도 못하니? 영숙이는 눈물을 닦고 밥상을 들고 나갔다. 오늘도 그저 참아야 했다. 내일도 모레도 언제까지 참아야 할지 모르지만 하지만 영숙이는 몰랐다. 이 참을성이 곧 시험 받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험은 상상보다 훨씬 잔인할 거라는 것을. 시어머니의 음모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 차가워졌다. 영수가, 이거 뭐야? 네. 빨래에서 냄새나. 다시 해. 어제 막 세탁했는데요. 말대꾸 하지 말고 다시 하라니까. 영숙이는 빨래를 다시 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시어머니는 만족하지 않았다. 청소도 마찬가지였다. 여기 먼지 그대로네. 눈 달고 다니니? 죄송합니다.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됐다. 시어머니는 영숙이를 괴롭히는 게 낙이 된 것 같았다. 민수는 이제 거의 집에 오지 않았다. 검찰 업무가 바빠서라고 했다. 하지만 영숙이는 알았다. 집에 오기 싫은 거라는 걸.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말했다. 영수가 내일 친구들 집에 온다. 잘 준비해놔. 몇 분이나 오시는데요? 5명. 다 법조계 부인들이야. 창피 안 당하게 잘해라. 영숙이는 밤새 준비했다. 한식 코스 요리를 만들었다. 집안 구석구석 청소했다. 꽃까지 사다가 꽂았다. 다음 날 오후 부인들이 도착했다. 모두 고급스러운 옷차림이었다.
영숙이는 차를 내왔다. 어머님, 차 드세요. 부인 하나가 물었다. 이분이 며느리예요? 네.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영숙이는 얼굴이 빨개졌다. 저는 고등학교까지만 나왔어요. 아, 그래요? 부인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다른 부인이 물었다. 친정은 어디세요? 시골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순박해 보이시는구나.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빛은 차갑했다. 부인들이 돌아간 후 시어머니가 폭발했다. 오늘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죄송합니다. 고졸의 시골 출신이라니. 내 얼굴에 먹칠했어. 정말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는 영숙이를 똑바로 쳐다봤다. 너 이혼 생각 없니? 네. 내가 위자료도 줄게. 그러니까 조용히 정리하자.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 아들한테 넌 안 어울려. 검사 부인은 최소한 대졸은 돼야지. 법조계 모임 다닐 때마다 난 고개를 못 들겠어. 너 때문에. 영숙이는 눈물이 났다. 1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산 건데 이제 와서 쫓아내겠다는 건가? 저는 민수 씨를 사랑합니다. 사랑? 가난한 사람이 무슨 사랑을 알아? 그날 밤 민수가 늦게 들어왔다. 영숙이는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어머니가 저보고 이혼하래요. 뭐? 민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어머니한테 내가 얘기할게. 하지만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머니 편을 들기 시작했다. 영수가 어머니가 왜 그러시는지 생각해 봤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제 검사잖아. 주변 사람들이 달라졌어. 그래서요? 당신도 좀 변해야 하지 않을까? 공부라도 해보면 어때? 대학 진학이라든지. 그럼 어머니도 덜 그러실 거야. 영숙이는 말문이 막혔다. 남편이 자기 편이 아니었다. 1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자기 때문에 검사가 된 사람이, 이제는 짐처럼 여기는 것 같았다. 다음 날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시어머니가 영숙이를 불렀다. 영숙아, 내 금반지 못 봤니? 아니요, 못 봤는데요. 분명히 서랍에 뒀는데 없어. 혹시 내가? 영숙이는 깜짝 놀랐다. 저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래. 그럼 누가 가져갔겠니? 이 집에 너밖에 없는데. 정말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내가 자백 안 하면 신고할 거야. 검사 부인이 도둑이라니. 뉴스에 나면 민수 인생 끝이야. 영숙이는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정말 저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그럼 증명해봐. 어떻게 증명해요? 못하잖아. 그럼 내가 범인이야. 영숙이는 울면서 집안을 뒤졌다. 반지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없었다. 당연했다. 시어머니가 일부러 숨긴 거였으니까. 저녁에 민수가 돌아왔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민수야, 큰일 났다. 뭔데요? 영숙이가 내 금반지를 훔쳤어. 민수는 영숙이를 봤다. 그게 사실이야? 아니에요, 여보. 저 정말 안 했어요. 그럼 어디 갔겠어? 몰라요. 하지만 저는 안 했어요.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영수가 가져갔으면 돌려줘. 어머니한테 사과하고. 여보, 나 진짜 안 했어요. 어떻게 날 안 믿어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영숙이에게는 칼처럼 아팠다. 남편도 자기를 믿지 않았다. 10년 동안 함께 산 사람이. 그날 밤 시어머니가 영숙이 방에 들어왔다. 잘 생각했니? 뭐려? 이혼 말이야. 이대로 있으면 넌 도둑이 돼. 경찰 신고하면 기록 남아. 민수 인생도 끝나고. 하지만 내가 조용히 나가면 다 덮어줄게.
위자료도 주고 다시는 이 일 언급 안 할게. 어때? 좋은 조건이지? 영숙이는 고개를 저었다. 싫어요. 저는 민수 씨 사랑해요. 이혼 안 해요. 그래. 그럼 내일 경찰 부르마. 검사 부인이 도둑이라는 기사 나올 거야.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정말 경찰을 불렀다. 경찰관 2명이 집에 왔다. 신고 접수했습니다. 금반지 도난 사건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며느리가 가져갔어요. 영숙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안 했어요. 정말 안 했어요. 증거 있으세요? 경찰관이 물었다. 그게 없으시면 조사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누군가 들어왔다. 나이 지긋한 할머니였다.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하는 박씨 할머니였다. 여기서 무슨 일이야? 할머니가 물었다. 아, 할머니. 영숙이는 박씨 할머니를 알았다. 매주 시장에서 과일을 사면서 인사를 나눴다. 할머니, 저 억울해요. 영숙이는 울먹이며 말했다. 도둑으로 몰리고 있어요. 뭐? 박씨 할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할머니는 시어머니를 쳐다봤다. 당신이 며느리한테 이러는 거야? 누구세요? 시장에서 과일 파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나가보세요. 집안일인데. 박씨 할머니는 웃었다. 집안일? 경찰까지 부른 게 집안일이야? 그건 됐어, 경찰관. 나가봐. 이 사건은 내가 처리할게. 경찰관이 물었다. 할머니,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박씨 할머니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다. 나는 이 동네 건물주야. 그리고 이 며느리는 내가 지켜줄 거야.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얘졌다. 건물주? 그 말은 즉, 박씨 할머니가 부자라는 뜻이었다. 매우 큰 부자. 할머니는 경찰관에게 말했다. 이건 무고죄에 해당해. 며느리를 모함한 거야. 내가 변호사 선임할 테니까 오히려 고소하는 방향으로 가자. 아니, 잠깐만요.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말했다. 오해예요. 그냥 찾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신고는 취소할게요. 박씨 할머니는 차갑게 웃었다. 늦었어. 이미 경찰까지 불렀잖아. 각오는 했겠지? 아니, 정말 오해예요. 그때 시어머니는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리고 금반지를 들고 나왔다. 찾았어요. 여기 있었네요. 제가 착각했나 봐요. 영수가 미안해. 너무 뻔한 연극이었다. 모두가 알 수 있었다. 시어머니가 일부러 숨긴 거라는 걸. 박씨 할머니가 말했다. 영수가 짐 싸. 네. 여기서 나가자. 더 이상 이런 데서 살 필요 없어. 할머니 집으로 가. 하지만 할머니. 아무 말 말고 따라와. 박씨 할머니는 단호했다. 영숙이는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과 사진첩. 10년의 추억이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다. 잠깐 영수가. 시어머니가 불렀다. 어디 가려고? 나갈 거예요. 어머니가 원하셨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오해했던 거라니까. 영숙이는 시어머니를 쳐다봤다. 10년 동안 참았던 말을 꺼냈다.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10년 동안 무시당하고 도둑으로 몰리고 이젠 못 참겠어요. 박씨 할머니는 영숙이의 손을 잡았다. 잘했어. 이제 새 인생 살자. 할머니가 도와줄게. 둘은 집을 나섰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영숙아, 돌아와. 우리 민수는 어떡하고. 영숙이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다. 이제는 자기 인생을 살고 싶었다. 10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 박씨 할머니의 차에 탔다.
고급 세단이었다. 시장 과일 장수가 탈 차가 아니었다. 영숙이는 궁금했다. 할머니, 정체가 뭐예요? 박씨 할머니는 웃었다.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일단 집에 가자. 편히 쉬어. 너는 충분히 고생했어. 차는 강남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고급 주택가에 멈췄다. 대문이 열리고 넓은 정원이 보였다. 이게 할머니 집이에요? 응, 들어가자. 영숙이는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였다. 아직은 몰랐다.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그리고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됐다는 걸. 대문을 들어서자 넓은 정원이 펼쳐졌다. 분수대가 있고 잘 가꿔진 화단이 보였다. 영숙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할머니, 여기가 정말 할머니 집이에요? 그럼 들어가자. 현관문이 열리자 집사가 나왔다. 사모님 오셨습니까? 응, 수고했어. 이분은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지낼 분이야. 잘 모셔드려. 영숙이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도둑 취급받던 사람이 이제는 귀빈 대접을 받고 있었다. 할머니, 저 정말 여기 있어도 돼요? 당연하지. 내가 있어야 할 곳이야. 박씨 할머니는 영숙이를 2층 방으로 안내했다. 넓고 아늑한 방이었다. 창문으로는 정원이 보였다. 여기서 쉬어. 옷은 내일 같이 사러 가자. 할머니, 고마워요. 영숙이는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영숙이는 처음으로 푹 잤다. 10년 만에 처음이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됐다. 시어머니 눈치 볼 필요도 없었다. 자유였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이는 늦잠을 잤다. 시계를 보니 9시였다. 깜짝 놀라서 일어났다. 아침 준비를 안 했다는 생각에. 하지만 곧 깨달았다.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아래층에서 고소한 냄새가 났다. 내려가 보니 식탁에 아침이 차려져 있었다.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일어났니? 앉아서 먹어. 제가 할게요. 아니야, 오늘은 내가 차렸어. 넌 손님이야. 영숙이는 식탁에 앉았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대접받는 아침이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맛있게 드세요, 할머니. 너도 많이 먹어. 살도 쪄야 해. 너무 말랐어. 밥을 먹으면서 할머니가 물었다. 영수가 나한테 궁금한 거 없니? 할머니 정체요? 응, 많이 궁금하죠. 시장에서 과일 파시는 줄만 알았거든요. 박씨 할머니는 웃었다. 과일 장사 맞아. 50년 했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지. 무슨 뜻이에요? 할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나는 25에 과부가 됐어. 남편이 사고로 죽었거든. 아이 둘을 데리고 서울에 올라왔지. 그때 가진 거라고는 몸뚱이 하나. 시장 한 구석에서 과일 장사를 시작했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지. 손이 다 터지고 피가 나도 일했어. 아이들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 그렇게 10년을 버텼어. 그러다 기회가 왔어. 시장 건물주가 도박으로 망했거든. 건물을 급하게 팔려고 했지. 할머니가 샀어요? 응. 10년 동안 모은 돈 전부 털어서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샀어. 주변에서 다 미쳤다고 했어. 시장 아줌마가 무슨 건물을 사냐고. 하지만 나는 알았어. 이 동네가 개발된다는 걸. 5년 후면 땅값이 오른다는 걸. 그리고 내 예상이 맞았지. 건물값이 10배로 뛰었어. 그 돈으로 건물을 더 샀어. 하나, 둘, 셋. 지금은 이 동네 건물 15채가 내 거야. 시장도 내 건물이고. 그래서 아직도 과일 장사를 해. 내 뿌리를 잊지 않으려고. 영숙이는 감탄했다. 대단하세요, 할머니. 아니야. 그냥 살려고 발버둥 친 거지.
하지만 한 가지 배운 게 있어. 세상은 가진 사람 편이라는 거. 돈이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아. 할머니는 영숙이의 손을 잡았다. 너도 이제 무시당하지 마. 내가 뒤에 있을 테니까. 할머니. 영숙이는 울었다. 그때 할머니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할머니 얼굴이 굳어졌다. 누구냐고? 박순자? 아, 민수 어머니? 전화는 시어머니였다. 영숙이 좀 돌려보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잘할게요. 늦었어. 이미 영숙이는 내 딸이야. 뭐라고요? 너 영숙이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10년 동안 식모처럼 부렸잖아. 도둑으로 몰고 이혼까지 강요하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할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그런 거 없어. 이제부터 똑똑히 봐. 내가 버린 복덩이가 어떻게 되는지. 할머니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영숙이에게 말했다. 영숙아, 오늘부터 공부할 거야. 공부요? 응. 내가 검정고시 봐서 대학 갈 거야. 그리고 제대로 된 사람 되는 거야. 할머니, 저 나이가. 나이가 뭐? 배움의 나이가 어딨어? 시어머니가 너 무시한 게 학벌 때문이잖아. 그럼 우리가 뛰어넘으면 돼. 할머니는 즉시 과외 선생을 불렀다. 서울대 나온 젊은 선생님이었다. 열심히 가르쳐줘. 이 아이 검정고시 합격시켜야 해. 알겠습니다. 영숙이는 공부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려웠다. 10년 넘게 책을 안 봤으니까. 하지만 할머니가 응원했다. 괜찮아. 천천히 해. 넌 할 수 있어. 한 달이 지났다. 영숙이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머리도 예쁘게 했다. 옷도 새로 샀다. 할머니가 백화점에 데려가서 명품으로만 골라줬다. 거울을 보는 영숙이가 달랐다. 예전에 수척하고 지친 모습이 아니었다. 자신감 있고 당당한 여자였다. 할머니, 저 이상해요. 뭐가? 너무 좋은 옷만 사주셔서. 좋은 옷을 입어야 대접받아. 사람들은 겉모습을 먼저 보거든. 속마음은 나중에 알아봐도 돼. 일단 무시당하지 않는 게 중요해.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말했다. 영숙아, 너 이제 회사 다녀봐. 회사요? 응. 내 부동산 회사. 거기서 일 배워. 하지만 저 아무것도 몰라요. 괜찮아. 하나씩 배우면 돼. 할머니는 영숙이를 자기 회사에 입사시켰다. 물론 특별 대우였다. 할머니 양딸이니까. 회사 직원들은 영숙이를 공주님처럼 대했다. 사장님 따님이 오셨습니다. 영숙이는 어색했지만 열심히 배웠다. 부동산 계약서 읽는 법, 건물 관리하는 법, 투자하는 법. 3개월이 지나자 영숙이는 제법 일을 알았다. 할머니가 칭찬했다. 역시 똑똑하더라. 금방 배우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노력이지.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손님이 왔다. 접수처에서 전화가 왔다. 사모님, 박순자 씨가 찾아오셨습니다. 누구? 민수 어머니요. 할머니는 씩 웃었다. 드디어 왔구나. 들어오라고 해. 영수가, 너도 같이 있어. 구경해야지. 시어머니가 회의실로 들어왔다. 예전의 당당한 모습이 아니었다. 초라하고 불안해 보였다. 할머니, 찾아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박순자는 영숙이를 보고 깜짝 놀랐다. 영수가? 네. 너 완전히 달라졌구나. 명품 옷에 머리도 그렇고 마치 다른 사람 같아. 할머니가 끼어들었다. 용건이 뭐야? 그게. 박순자는 머뭇거렸다. 사실은 투자건으로 왔어요. 투자? 네. 저희 아들이 검사인데 앞으로 승승장구할 거예요.
그래서 건물 하나 사려고 하는데 대출 좀 도와주실 수 있나 해서요. 할머니는 차갑게 웃었다. 대출? 은행 가면 되잖아. 은행에서 안 빌려줘서요. 담보가 부족하대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부탁드리러 왔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10억이요. 할머니는 서류를 봤다. 담보는? 저희 집이요. 시세가 7억 정도 돼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안 되겠는걸. 담보가 부족해. 그리고 신용도 안 좋더라. 카드값도 밀렸더만. 그게 박순자는 당황했다. 할머니가 자기 신용 조회를 다 한 거였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번 기회 놓치면 큰일 나요. 왜 내가 널 도와줘야 하는데? 박순자는 할 말이 없었다. 그때 영숙이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영숙아, 저 기억하세요? 10년 동안 어머니 시중 들었던 며느리. 물론 기억하지. 그래서 찾아온 거 아니냐? 혹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하셨어요? 그건 영숙이는 차갑게 웃었다. 도둑으로 몰고, 집에서 쫓아내고, 이혼 강요하고, 그러고도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요? 박순자는 얼굴이 빨개졌다. 영숙아, 그때는 내가 잘못했어. 진심으로 사과할게.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에요? 할머니가 말했다. 나가봐. 대출은 안 해줘. 담보도 부족하고 사람도 믿을 수 없으니까. 할머니, 제발이요. 문 앞에서 영수가 손님 배웅해드려. 알겠습니다, 할머니. 영숙이는 시어머니를 문 앞까지 안내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박순자가 말했다. 영수가, 민수가 너 보고 싶어 해. 집에 돌아오면 안 되겠니? 싫어요. 저는 이제 새 인생 살 거예요. 민수도 후회하고 있어. 너무 늦었어요, 어머니. 영수가, 잘 가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영숙이는 돌아서서 회의실로 갔다. 할머니가 웃고 있었다. 잘했어. 당당하더라. 할머니 덕분이에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뭐가요? 복수? 내가 당한 만큼 돌려줄 거야. 하지만 우아하게, 품위 있게. 그게 진짜 복수거든. 영숙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자기가 주인공이 될 차례였다. 10년 동안 무시당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박씨 할머니라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었다. 그리고 며칠 후 할머니가 발표했다. 영수가, 너 이제 내 양딸이야. 법적으로 입양할 거야. 정말요? 응. 내 재산 절반은 내 거야. 영숙이는 울었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1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 누군가 자기를 진심으로 아껴준다는 것. 할머니, 고맙습니다. 나도 고마워. 내가 내 마지막 가족이야. 그날부터 영숙이는 박영숙이 됐다. 박씨 할머니의 딸. 그리고 곧 있으면 시어머니는 알게 될 것이다. 자기가 버린 며느리가 이제는 자기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다는 걸. 복수는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6개월이 흘렀다. 영숙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대학 입학도 준비 중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이제 박씨 할머니 회사의 이사가 됐다는 것. 회사 이름은 태산건설. 강남 일대 건물 15채를 관리하는 회사. 자산 가치만 2천억이 넘었다. 그리고 영숙이는 그 회사의 2인자. 할머니 다음 서열이었다. 어느 날 아침 할머니가 말했다. 영숙아, 오늘 중요한 미팅 있어. 무슨 미팅이에요? 민수네 검찰청 건물 말이야. 재개발 들어간대. 우리가 투자하기로 했어. 영숙이는 깜짝 놀랐다. 민수가 있는 검찰청이요? 응. 오늘 투자 설명회가 있어.
검사들이랑 건설사들 다 모인대. 우리도 가야지. 영숙이는 불안했다. 민수를 만나면 어떡하죠? 만나야지. 당당하게.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여줘야지. 할머니는 씩 웃었다. 오후 2시 검찰청 대회의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검사들, 건설사 대표들, 투자자들. 모두 정장을 입고 진지한 표정이었다. 박씨 할머니와 영숙이가 들어섰다. 할머니는 화려한 한복을 입었다. 영숙이는 샤넬 정장에 에르메스 백.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저분이 박 회장님이시래. 태상건설 사장. 강남에 건물 엄청 많이 가지고 계신데. 옆에 분은 누구야? 딸이래. 양딸로 입양하셨대.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그때 한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영수가 민수였다. 영숙이는 민수를 봤다. 6개월 만이었다. 민수는 여전했다. 하지만 영숙이는 달랐다.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민수가 다가왔다. 정말 너야? 네. 완전히 달라졌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요. 민수는 할머니를 봤다. 박 회장님이시군요. 영숙이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내 딸이니까. 그때 회의가 시작됐다. 검찰청 총무과장이 나와서 설명했다. 여러분, 오늘은 검찰청 신청사 건립 관련 투자 설명회입니다. 총 사업비 500억 원. 그중 200억을 민간 투자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제안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후 최종 투자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여러 건설사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가 끝나고 휴식 시간. 민수가 다시 영숙이에게 왔다. 영숙아, 우리 잠깐 얘기 좀 할까? 무슨 얘기요? 집에 돌아오면 안 될까? 영숙이는 웃었다. 싫어요. 저는 이제 여기가 좋아요. 할머니랑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도 민수 씨, 저 이제 박영숙이에요. 당신 아내 아니에요. 민수는 당황했다. 아직 이혼 안 했잖아. 법적으로는 부부야. 그럼 이혼 서류 보내세요. 서명할게요. 영수가 그런 말 하지 마. 왜요? 이제 와서 후회되세요? 검사 부인 자리가 아까워지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됐어요. 저 바빠요. 영숙이는 돌아섰다. 민수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예전의 순한 영숙이가 아니었다. 당당하고 차가웠다. 한쪽에서 김수진이 다가왔다. 민수 오빠 괜찮아? 수진아. 영숙이 많이 달라졌네. 응.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수진은 영숙이를 쳐다봤다. 박 회장 양딸이 됐다며? 대단한데. 태상건설이면 엄청난 회사잖아. 그러게. 어떻게 된 거지? 그날 저녁 박순자가 민수를 찾아왔다. 민수야, 큰일 났다. 뭔데요, 엄마? 우리 집 경매 넘어갔어. 뭐? 은행 대출 갚지 못해서 집이 경매로 나왔어. 다음 달이면 법원 경매야. 어떻게, 민수야? 엄마, 왜 이제 말씀하세요? 미안해. 내가 바빠 보여서 차마 말 못했어. 그래도 이건. 민수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얼마나 필요한데요? 10억? 10억을 어디서 구해요? 내 월급으론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알아봐. 지인들한테 빌리든지. 엄마, 저 검사예요. 돈 빌리고 다니면 안 돼요. 그럼 어떡하냐? 박순자는 울기 시작했다. 우리 집 없어지면 어디서 살아? 나 길거리에 나 앉아?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그때 민수는 생각났다. 영숙이, 박 회장 딸이 된 영숙이. 혹시 영숙이한테 부탁하면?
안 돼요, 민수야. 왜요? 영숙이는 우리한테 얼마나 서운했겠어. 도와줄 리 없어. 그래도 한번 부탁해 볼게요. 민수는 영숙이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영숙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 민수야. 무슨 일이세요? 부탁이 있어서. 우리 집이 경매 넘어갔어.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영숙이는 웃었다. 돈요? 얼마요? 10억? 10억이요? 응. 제발 부탁이야. 영숙이는 잠시 침묵했다. 민수 씨. 응? 저 기억나세요? 10년 전에 민수 씨가 한 말. 무슨 말? 평생 지켜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 쫓겨났을 때 어디 계셨어요? 어머니가 저 도둑으로 몰 때 뭐 하셨어요? 그건 이제 와서 돈 달라고요? 영수가 미안해. 진심으로 사과할게. 돈은 나중에 꼭 갚을게. 안 돼요. 빌려줄 수 없어요. 영수가 제발. 민수 씨, 전 이제 박영숙이에요. 민수 씨 아내 아니고요. 그러니까 민수 씨 가족일에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영숙이는 전화를 끊었다. 민수는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막막했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때 박순자가 말했다. 박 회장한테 직접 가보자. 엄마, 그분이 우릴 도와줄까요? 모르지.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지. 다음 날 박순자와 민수는 태산건설을 찾아갔다. 접수처에서 안내했다. 죄송하지만 회장님은 예약 없이는 만날 수 없습니다. 제발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저희 급한 일이에요.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영숙이가 내려왔다. 어머니, 민수 씨. 여기는 왜 오셨어요? 영수가 제발 좀 도와줘. 우리 집이 경매 넘어간대. 영숙이는 차갑게 웃었다. 그래서요? 제발 박 회장님 좀 만나게 해줘. 10억만 빌려달라고. 안 돼요. 영숙이는 보안 요원을 불렀다. 이분들 좀 나가시게 해주세요. 무단 침입이에요. 알겠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다가왔다. 박순자가 소리쳤다. 영수가, 너 이럴 거야? 우리가 너 키운 은혜는 생각 안 해? 키워준 은혜요? 영숙이는 웃었다. 10년 동안 식모 부린 게 은혜예요? 도둑으로 몰고 쫓아낸 게 은혜예요? 그건 가세요, 어머니. 박순자와 민수는 쫓겨났다. 건물 밖에서 박순자가 울었다. 어떡하니, 민수야. 우리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민수도 막막했다. 바로 그날 저녁 뉴스가 나왔다. 속보입니다. 검찰청 신청사 건립 투자자가 확정됐습니다. 태산건설 박 회장이 200억 전액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민수는 TV를 봤다. 화면에 박 회장과 영숙이가 나왔다. 검사들과 악수하고 있었다. 민수의 상사들도 보였다. 모두 박 회장에게 인사하고 있었다. 다음 날 민수는 출근했다. 상사가 불렀다. 민수 검사. 네, 부장님. 자네 박 회장 아나? 그게 자네 아내가 박 회장 딸이라며? 전 아내요. 지금은 별거 중입니다. 그래. 아깝네. 박 회장이 큰손인데. 민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이제야 깨달았다. 영숙이가 얼마나 큰 사람이 됐는지, 자기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민수. 박순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민수야, 경매 날짜 잡혔어? 다음 주래. 우리 이제 어떡해?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모든 게 자기 잘못인 것 같았다. 영숙이를 지키지 못한 것, 어머니 말에 휘둘린 것, 10년을 함께 산 아내를 버린 것. 바로 그날 밤 누군가 집에 찾아왔다. 초인종을 눌렀다.
박순자가 문을 열었다. 박 회장이 서 있었다. 그리고 옆에 영숙이. 할머니가 말했다. 박순자 씨? 네네. 나 박말순이야. 태상건설 회장.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이거 받아. 뭔데요? 내 집 경매 서류. 내가 샀어. 뭐라고요? 너희 집 낙찰받았어. 이제 이 집 주인은 나야. 그러니까 당장 나가. 새 들어 살 거 아니면. 박순자는 얼굴이 하얘졌다. 할머니, 제발이요. 제발. 내가 내 딸한테 했던 것처럼 해주면 되나? 도둑으로 몰고, 쫓아내고. 영수가. 박순자는 영숙이를 봤다. 제발 살려줘. 이러지 마. 어머니, 기억나세요? 제가 무릎 꿇고 빌었을 때 뭐라고 하셨죠? 늦었다고. 이미 끝났다고. 지금 제가 똑같이 말씀드려요. 늦었어요, 어머니. 할머니가 말했다. 3일 안에 짐 싸서 나가. 안 나가면 강제 집행할 거야. 할머니는 돌아섰다. 영숙이도 따라갔다. 박순자는 주저앉았다. 민수가 부축했다. 엄마, 일어나요. 민수야, 우리 이제 어떡해?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복수는 완성됐다. 영숙이는 모든 것을 되돌려줬다. 10년 동안 받은 모욕을, 도둑 취급받은 수모를, 쫓겨났던 그날의 아픔을,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선택.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밀어붙일 것인가? 그 답은 다음 장에서 펼쳐질 것이다. 3일이 지났다. 박순자와 민수는 짐을 쌌다. 10년을 살던 집, 추억이 담긴 공간. 이제 모두 떠나야 했다. 박순자는 거실을 둘러봤다. 여기서 민수 검사 발령 축하했는데, 여기서 명절 차례 지냈는데, 이제 다 끝이구나. 눈물이 났다. 민수가 말했다. 엄마, 이사할 곳 구했어요. 고시원이에요. 작지만 일단 거기서 지내요. 고시원? 박순자는 믿을 수 없었다. 자기가 고시원에서 살게 될 줄은. 평생 남을 무시하며 살았는데 이제 자기가 제일 밑바닥이 된 것 같았다. 민수야, 미안해. 다 엄마 욕심 때문이야. 엄마,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민수는 어머니를 위로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졌다. 영숙이가 그리웠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누군가 왔다. 민수가 문을 열었다. 영숙이었다. 혼자 왔다. 영수가. 민수 씨. 두 사람은 마주봤다.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이었다. 들어와도 돼요? 응, 들어와. 영숙이는 집안을 둘러봤다. 10년을 살았던 곳. 하지만 이제는 낯설었다. 민수가 물었다. 무슨 일로 왔어? 할 말이 있어서요. 뭔데?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방에 계셔. 불러올까? 아니요. 민수 씨하고만 얘기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다. 영숙이가 입을 열었다. 민수 씨, 저 정말 힘들었어요. 10년 동안. 알아.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영숙이는 눈물을 흘렸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잤어요.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3가지 알바까지 하면서 민수 씨 뒷바라지 했어요. 알아, 영수가. 정말 고마웠어. 고마운 줄 알면서 왜 져버렸어요? 그게.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영숙이가 계속 말했다. 어머니가 저 도둑으로 몰 때 민수 씨는 저 안 믿었잖아요. 1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제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니야. 그냥 어머니 앞에서 할 말이 없었어. 비겁했어. 정말 미안해.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영숙이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거 받아요. 뭔데? 집 등기부등본이요. 이 집 다시 민수 씨 이름으로 돌려놨어요. 뭐? 민수는 깜짝 놀랐다. 영수가 이게 무슨? 할머니가 사신 집이지만 제가 부탁드려서 다시 돌려드리기로 했어요. 왜? 민수 씨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저한테는 10년 시어머니셨어요. 길거리에 나앉히고 싶지 않아요. 영수가. 민수는 울컥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 어머니가 달라지셔야 해요. 무슨 뜻이야? 어머니를 제 식당에서 일하게 할 거예요. 식당? 네. 할머니랑 작은 식당 하나 차렸어요. 거기서 어머니가 일하시는 거예요. 주방 보조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제가 10년 동안 했던 일들이요. 영수가 그건 어머니가 거절하시면 집은 다시 경매 넘어가요. 하지만 하신다면 집도 드리고 월급도 드려요. 선택은 어머니가 하시는 거예요. 민수는 방으로 가서 어머니를 불렀다. 엄마 나와봐요. 박순자가 나왔다. 영숙이를 보고 깜짝 놀랐다. 영수가 왜 왔니? 어머니. 영숙이는 일어나서 인사했다. 제안이 있어요. 무슨 제안? 이 집 다시 돌려드릴게요. 정말? 박순자는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어머니가 제 식당에서 일하셔야 해요. 나를? 네. 주방 보조로요. 설거지, 청소, 장보기. 그런 일들 하시는 거예요. 월급은 200만 원 드릴게요. 그리고 이 집에서 계속 사실 수 있어요. 박순자는 할 말을 잃었다. 자기가 주방 보조라니. 설거지를 한다고? 평생 남한테 시킨 일만 했는데 자존심이 상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다. 고시원으로 가든지 아니면 영숙이 제안을 받든지. 박순자는 고민했다. 민수가 말했다. 엄마 하세요.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기회예요. 하지만 민수야, 내가 설거지를 한다고? 엄마도 젊었을 때 했잖아요. 결혼 전에 식당 일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때랑 지금은 달라. 뭐가 달라요? 일은 일이에요. 박순자는 영숙이를 봤다. 정말 날 용서하는 거니? 용서는 아니에요. 그냥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변할 수 있는지 보고 싶어요. 영수가 고맙다. 박순자는 고개를 숙였다. 평생 처음으로 며느리한테 고개를 숙였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았다. 다음 날부터 박순자는 영숙이 식당에 출근했다. 작은 한식당이었다. 이름은 박신의 밥상. 박할머니와 영숙이가 함께 운영했다. 박순자는 앞치마를 입었다. 주방 보조 유니폼이었다. 거울을 보니 초라했다. 하지만 참았다. 영숙이가 말했다. 어머니, 오늘 할 일 알려드릴게요. 먼저 설거지통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식탁 닦으세요. 점심 준비 전에 장보기 가실 거예요. 알겠어.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설거지를 시작했다. 물이 차가웠다. 손이 시렸다. 이게 영숙이가 10년 동안 한 일이구나. 박순자는 깨달았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이런 일을 했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점심시간이 됐다. 손님들이 왔다. 영숙이는 주방에서 요리했다. 박할머니는 서빙했다. 박순자는 설거지하고 청소했다. 손님 하나가 물었다. 저기요, 물 좀 주세요. 박순자가 물을 갖다 줬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이상했다. 누군가 자기한테 감사하다니. 평생 받기만 했는데 처음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기분. 나쁘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박순자는 일에 익숙해졌다.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장보고 손에 굳은 살이 박였다. 허리도 아팠다. 어느 날 저녁 영숙이가 말했다.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오늘 손님 많았죠? 응, 힘들었어. 박순자는 솔직하게 말했다. 영숙이는 봉투를 내밀었다. 이번 주 월급이에요. 벌써? 네. 매주 금요일이 월급날이에요. 박순자는 봉투를 받았다. 50만 원이 들어 있었다. 평생 처음 받는 일당이었다. 자기 손으로 번 돈. 눈물이 났다. 영수가, 네 어머니. 정말 미안해. 진심이야. 10년 동안 너한테 너무 심했어. 이제야 알겠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박순자는 울었다. 영숙이도 울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대화했다. 10년 만에 처음이었다. 3개월이 지났다. 박순자는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교만하지 않았다.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았다. 일하는 사람들의 고충을 알았다. 식당도 잘 됐다. 손님들이 많이 왔다. 박순자의 친절함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박순자를 좋아했다. 어느 날 민수가 식당에 왔다. 엄마, 영수가. 민수야, 왜 왔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민수는 영숙이를 봤다. 영수가, 나 검사 그만뒀어. 뭐? 이제 변호사 시작하려고. 약자들 돕는 변호사. 왜요? 깨달았어. 내가 왜 법을 공부했는지, 누굴 위해 살아야 하는지. 영수가, 너 보면서 배웠어. 진짜 가치가 뭔지. 영숙이는 웃었다. 잘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영수가, 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정식으로 데이트 신청이야. 영숙이는 잠시 생각했다. 민수 씨, 응, 저 이제 예전의 영숙이가 아니에요. 알아. 그래서 더 좋아. 당당하고 멋진 너를 좋아하게 됐어. 영숙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서두르지 않을게. 하지만 민수 씨도 달라져야 해요. 알겠어. 뭐든지 할게. 박할머니가 주방에서 나왔다. 민수 검사. 아니, 이제 변호사지? 네, 할머니. 잘했어.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너도 변하고 있더라. 감사합니다, 할머니. 영숙이는 내 딸이야.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알겠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1년이 지났다. 박순자는 식당에서 주방장이 됐다. 실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더 이상 설거지만 하지 않았다. 요리도 했다. 영숙이는 대학에 입학했다. 경영학과였다. 할머니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서였다. 공부하면서 회사 일도 배웠다. 민수는 작은 법률 사무소를 차렸다. 희망 법률사무소.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도왔다. 돈은 많이 못 벌었지만 보람 있었다. 어느 봄날 식당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다. 박할머니 80번째 생일이었다. 영숙이, 민수, 박순자, 그리고 식당 직원들이 모였다. 할머니가 말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이 나이까지 행복하게 사는 건 여러분 덕분입니다. 특히 영수가, 네, 할머니. 너는 내 인생의 선물이야. 할머니도 제 인생의 선물이에요. 두 사람은 껴안았다. 박순자도 일어났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영수가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워. 나를 변화시켜줘서. 어머니, 이제 됐어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그래, 가족. 박순자는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민수가 영숙이 손을 잡았다. 영수가, 네, 나랑 결혼해 줄래? 다시, 이번엔 제대로. 영숙이는 웃었다. 생각해 볼게요. 아직도?
응. 조금만 더 기다려요. 알았어. 기다릴게. 하지만 영숙이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했다. 민수를 용서하기로.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있다고. 그날 저녁 영숙이는 창문 밖을 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10년 전 힘들 때 별을 보며 위로받았다. 언젠가는 행복해질 거라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다.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았다. 당당한 박영숙, 박할머니의 딸, 그리고 곧 누군가의 아내가 될 사람. 영숙이는 미소 지었다. 인생은 한 번의 좌절로 끝나지 않는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다. 박할머니가 말했다. 영수가 뭐 생각해? 행복한 생각이요, 할머니. 그래, 행복해야지.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자. 네, 할머니. 영숙이는 할머니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 그날 밤 식당 불이 꺼졌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 불은 계속 타오르고 있었다. 희망의 불, 사랑의 불, 용서의 불.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